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 다들 잘 보셨습니까? 자, 심화된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머지 공부 이상로의 빨간 주식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잡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방향성 없는 증시,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관세 폭탄이 임박했다. 자동차주 그리고 엔터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방향성 없는 증시, 어제 방송 보신 분들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방송에서 몇 포인트 중요하다 했습니다. 2670포인트가 중요하다. 이 267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고점 박스권 상단이라고 하는 이 고점이 정해집니다. 그럼 이제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터치를 하는 것과 이제 터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 결국 터치를 한다는 거는 앞에 이 매물을 소화하겠다라는 거죠. 소화할 자신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물량에 대한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손바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터치를 하지 못하고 빠진다는 거는 이제 힘이 부족하다. 힘이 부족하다. 소화 자체를 하지 못하는, 돈이 없다. 그런 부분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터치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이제 이 상단에 대한 부분,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우리는 2670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시장은 2550포인트에서 2670포인트까지 큰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현재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를 터치를 해 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이 방향성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미국도 힘든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시장에는 가장 안 좋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할 거야? 여기는 어떻게 할 거야? 금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야? 환율 어떤 방향으로 갈 거야? 예상이 됐을 때는 오히려 매수도 나오고 매도도 나오고 시장 자체가 움직임이 드러나게 돼요. 근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할 때나 또는 예상하지 못할 때는 시장을 관망하게 됩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가 딱 그거거든요. 어쩔 때는 자기 기분 좋으면 관세 유예하게 해주겠습니다. 근데 또 기분 안 좋고 언짢다. 그러면 관세 부과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뭔가에 대한 기준이 있고 주관이 있겠지만 다른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도저히 종잡히지 않는다. 종잡을 수 없다. 라는 것으로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단기 강한 급등이 나오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시장은 또 빠져버리죠. 그 추세적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는 시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도 방향성을 뚜렷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4월이 돼야지만 해결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매도에 대한 재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존재를 하는데, 이번에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철강 및 지금 미국 품목별 관세 부과 현황을 보면, 우선 이제 철강 및 철강으로 만든 파생 제품에 대해서 3월 10일부터 현재 25%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 그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관으로 만든 파생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 조정폭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이 말인 즉슨 여기서 외국산 자동차라는 것은 이제 미국을 제외한 곳에서,
미국을 제외한 곳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관세를 매기는 거니까 오히려 미국 내에 대한 가동률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미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피해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종목군들도 그 안에서 선별적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들이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들 몇 가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자동차주들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늘 현대차가 오늘 한 4.7% 빠졌습니다. 앞에서 미국 투자 이슈가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났다.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관세 부과가 되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미국 수출 못하겠네, 그 우려감이 반영이 되는 구간이었는데, 대신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 40% 이상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에 대한 그 미국 수출 제한에 대한 영향은, 관세 부과에 대한 영향은 좀 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보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자동차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타 항목으로 확장될 수 있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양상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현대차는 단기 급등에 따른 일부 조정 양상 정도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앞에 있던 갭을 메꾸는 형국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다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SL이나 또는 이제 서현이와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현재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했으니까 일부 쉬어가는 거고, 대신 이제 위치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현대 기아차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 자체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오히려 매수에 대한 관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관세 우려감이 없는 업종도 또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일 글로벌 엑스 재팬에서 얘기하기를 일본 애니메이션은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에서 관세를 매길 수는 없으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내에서는 이런 엔터주들에 대한 재평가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봤는데, 일단 이제 글로벌 음악 시장에 대한 규모는 앞으로 꾸준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K-팝 스트리밍 횟수 같은 경우에도 꽤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K-팝에 대한 인기가 계속 확장될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K-뷰티를 공부하면서 자료를 봤던 것 중에 한 개가 미국이나 또는 이제 북중미 지역에 대해서 한국 뷰티와 K-팝에 대한 동호회들이 있는데, 그 동호회에 대한 가입자 수가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자료를 우리가 앞서 화장품 관련된 공부를 할 때 봤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이런 문화적인 부분의 파급 효과, 결국 이제 K-팝에 대해서 지금 스트리밍 횟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K-팝에 대한 음반 출하량에 대한 추이도 현재는 긍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엔터주라고 하면 콘서트 매출이 거의 70%, 80%까지도 차지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음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음반에 대한 판매가 약 50%에 육박합니다. 콘서트 매출이 과거 7, 80%였다가 최근에 이제 40%, 50%까지 낮아지는 상황들이 온 거예요. 그만큼 음원이나 음반 판매량이 늘어났다. 거기에는 뭐 국내 안에서 이런 포토카드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대신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반이나 음원에 대한 판매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감안을 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관련주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자, 우선 이제 뭐 하이브부터 봐야겠죠. 최근에 뭐 소송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뀌어 나가고 있는 흐름인데, 외국인들은 큰 움직임 자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수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붙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상승을 시킬 때
보면 기관 매수가 유입됐었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매도가 좀 나오면서 주가를 좀 조정, 다시 한 번 더 매수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이어질 여지는 충분히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오늘 21선이 올라타는 자리도 저는 긍정적이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는 최근에 이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락이 한번 나타났고,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마다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그 돌파 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연출되었는데, 저는 지금이 조금 과하게 하락한 구간이라고 봤어요.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우리나라 빅3 엔터사로서 지금 이제 글로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저는 바닥은 좀 다진다고 봐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시간만 좀 주어진다면 충분히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봤고, SM하고 이제 DOU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DOU는 이제 뭐랄까 이제 소통 플랫폼을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플랫폼에 대한 부분의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이니까, 이것도 앞서 하이브 봤던 그런 기술적 분석상에서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요거는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DOU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일봉뿐만이 아니라 이제 월봉에서는 이제 바닥에서 벗어나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처음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곧장 뽑아내는 종목군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오는 이런 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류들을 이제 원형 항아리 패턴이라고 하고, 곧장 뽑아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죽는 애들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 자리까지 못 올라와요. 근데 지금 보면 기어유는 이제 후자죠. 지금 뭐 원형 항아리 패턴으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각을 조금씩 올려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 DOU 지금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큐브 엔터. 자, 이런 것들도 오늘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주식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 거래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급등했던 움직임들이 있다. 요거하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볼 수 있는 화장품에서 VT, 요거랑 이렇게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걸 조금 작은 기업들 안에서 보면 이제 RBW 뭐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좀 작은 종목군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이제 빅3라고 하는 SM, 하이브,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정도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또 DOU나 또 후바엔터나 이런 방향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까지도 이런 업황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거니까 거기도 함께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폭삭 소가수다 이런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인기 끌고 있고, 이번에 또 약한 영웅 넷플릭스에 나오고 있는 것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번에 드라마 1위를 또 곧장 출시하자마자 찾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글로벌 흥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엔터주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이 깜짝 급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산불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오늘 조림 그 나무 심는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뭐 AI 안에서도 뭐 우리가 산불 관련된 AI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는데, 특히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주 해서 뭐 SY나 그죠? 또는 이제 덕신 EPC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딱발딱 움직이기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테마로 봐야겠죠. 과거 이제 재건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했던 기업들인데, 지금 이제 테마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나오는 뭐 조림해서 나무 심는 것 관련해 가지고 과거 이제 한솔홈데코나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보면 시가총액이 좀 다 작아요. 700억이고. 그리고 우리가
조림 얘기하면 또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생각났는데 제가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조림 관련주가, 맞다. 이건산업. 이런 것도 이제 시가총액이 60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시총이 좀 다들 작습니다. 너무 작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알아만 두시자. 단기 테마성 움직임이 일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한솔홈데코가 가장 유명한 기업이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우려감이 많은 시장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재개 우려감도 있는 시장인데, 저도 뭐 최근에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힌트 계좌로 운영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47%까지도 계좌 수익률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제 43%로 조금 내려왔어요. 그래도 꾸준하게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좌가 43%나 올랐으면 그래도 엄청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또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고, 또 시장이 또 추세적으로 상승 나왔을 때는 또 듬뿍 또 수익도 걷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면서 즐겁게 함께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빨간 주식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합니다.